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지난 몇 년간 큰 호황기를 누려왔던 국내 주택시장 분위기가 급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분양 사업에 집중해왔던 대형 건설사들의 먹거리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정비사업 수주를 놓고 출혈을 감수하며 경쟁에 나서고 있고 지방 일부 사업장은 악성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 건설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데 머니투데이 방송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건설업계가 다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다룬 해외 건설 르네상스 시대 다시 연다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혜리 기자가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 건설 시장에서 어떻게 다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올해 1분기 해외 건설 수주액은 102억 2,400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지난 2014년 660억 달러에서 2015년 461억 달러로 2016년에는 282억 달러로 2년 연속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90억 달러 수주하며 해외 건설 수주가 조금씩 회복 국면을 맞고 있으며 올해는 350억에서 4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중동 지역 발주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고 공종이나 지역에 편중된 수주 패턴을 개선시켰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별로는 SK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이 올해 1분기 해외 건설 시장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습니다. SK건설이 25억 달러, 삼성엔지니어링이 22억 달러, 삼성물산이 20억 달러의 수주고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주액이 6,700% 급증한 SK건설은 홍콩에서 7,1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해외 공사 수주를 따는 데 이어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과 베트남 롱손 석유화학단지 에틀렌 플랜트 공사 등을 연달아 수주하며 1분기 해외 수주액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SK건설은 최근 2, 3년간 저유가에 따른 발주 급감을 경험한 뒤 사업 모델을 EPC 도급공사 중심에서 개발형 사업으로 바꾸며 실적을 늘리고 있습니다. 개발형 사업은 발주처로부터 시공권만 따내는 것이 아닌 자금 조달과 시공, 운영까지 건설사가 통째로 맡는 방식입니다. 향후 운영권도 확보할 수 있어 운영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16년 12월에 개통한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은 SK건설이 BOT 방식으로 완공했으며 2041년까지 유지와 보수 시설 운영을 보장받습니다. SK건설은 지난해 터키 차나칼레 현수교와 이란 민자발전 사업, 파키스탄 수력발전 사업을 수주했으며 올해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 등 개발형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EPC 사업만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해서 그 일정 기간 동안 운영 수입을 통해서 그 수익을 확보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이익을 또 향유할 수 있고 나아가서 EPC를 넘어 저희가 운영 단계에 운영사로 참여함으로써 그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까지 저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EPC를 넘어 밸류체인을 확장한다는 의미로 접근할 수 있고 신도시 수출도 해외 건설 체질 개선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베트남 하노이에 추진 중인 스타레이크 시티는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부지에 상업 및 업무 용지를 개발하고 빌라와 아파트 등 신도시를 개발하는 총 22억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대우건설이 베트남 정부에 신도시 사업을 제안해 개발 기획부터 금융조달, 조성 및 완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민간 기업인 대우건설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첫 한국형 신도시 사업입니다. 지난해 1, 2, 3차 빌라 모두 성공적으로 분양을 끝내고 빌라 4차와 아파트 600여 가구 분양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빌라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또 동시에 그 토지, 그 상업 용지 또는 업무 시설에 대한 그 분양, 매각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조성 및 완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개발, 금융, 시공 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개발 컨셉에 부합하는 설계, 시공, 금융 조달 및 분양, 용지 매각 등 전체 사업 관리가 원스톱으로 가능하여 수익성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 어닝 쇼크를 겪었던 국내 건설사들이 투자 개발형 사업 비중을 늘리며 해외 사업 체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리입니다. 해외 건설 시장 수주의 새로운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신시장 개척입니다. 그동안 텃밭이었던 중동 지역 의존도를 줄이고 사업 모델과 수주 프로세스 변화로 해외 건설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인데 국내 건설사들의 올해 해외 건설 수주 전략과 목표를 김현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국내 건설 기업 가운데 해외 수주액 1위를 차지했던 현대 엔지니어링. 올해는 지난해보다 9% 늘어난 53억 달러 수주 목표를 세웠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전통적 수주 무대였던 중동이 아니라 중앙, 동남아시아를 주력 시장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올해 굵직한 수주 계약건은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정유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전체 해외 수주액에서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신흥 국가의 비중이 20%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중동바라기였던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주 지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5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아시아 태평양 건설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신흥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수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현대 엔지니어링과 합쳐 12조 3천억 원의 매출을 해외에서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건설도 올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해외 주택 사업을 꼽았습니다.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전문 인력 확충과 현지 디벨로퍼와의 협력 체제 강화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도 올해 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글라데시 마타바리 화력발전소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플랜트에 집중됐던 공종도 토목공사가 늘어가는 해외 시장의 변화에 맞춰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최근 수주한 초대형 공사 중 하나는 홍콩 뉴타운 매립공사입니다. 까다로운 기술력이 요구되는 공사인데 인근 홍콩 국제공항 지반계량공사와 싱가포르 주롱선 매립 2단계 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발주처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주액은 완만한 상승 곡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해외 건설 수주를 위해서는 기존 시장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 우리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적극적인 새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프리카 또 중남미 쪽으로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강점이 있는 스마트 시티 또 IT가 접목된 도로교통 사업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새로운 상품 수출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업계의 해외 수주 전략 변화가 올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현입니다. 지난달 아랍에미리트와 베트남을 순방한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이 지역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특히 오는 6월 정부는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를 공식 출범시켜 사업 발굴부터 금융 조달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전방위 지원이 해외 건설 시장 점유율 확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9년 말에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입니다. 계약금만 18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1조 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2020년이면 원전 4기가 모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당시 정부와 한국전력,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이룬 성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선단형 수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 건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팀 코리아를 결성해 12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원전을 수주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베트남, 싱가포르 등 해외 방문을 통해 공항, 철도, 도로 등 대형 기반 시설이나 스마트 시티, 발전소 등의 국내 기업 진출을 돕기 위한 수주 지원도 한창입니다. 정부는 기존 수주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건설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9월까지 마련하고 투자 개발형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 공사를 6월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카인드는 앞으로 사업 발굴, 사업 개발, 그리고 금융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금융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건설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건설 산업 정보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다양한 전략 국가를 내세우면서 기존 도급 형식의 수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들이 당장 실효성을 거두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수주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신흥시장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선단형 방식, 정부 중심으로 기업들이 같이 동반해서 진출하는 방식이 좋은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지 기업을 인수하거나 해서 현지화를 조금 구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을 조금씩 마켓 쉐어를 넓혀가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만.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중동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불고 있는 가운데 우리 건설업계에 불어닥칠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입니다.